폭우가 그렇게 내리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더워졌네요. 저는 비가 올 때면 갑자기 울컥해지곤 해요. 매일 밤마다 퇴근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읽는 게 저의 낙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날도 오네요. 다들 여자분이신 것 같아서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 한 글자씩 저의 이야기를 적어 보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아저씨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자면 저는 10년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여자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어요. 진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어떤 마음이 너를 변하게 만든 거야? 만나기 싫다던 여자친구 집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더랬죠. 그때마다 거절하던 여자친구가 이번에는 만날 마음이 들었는지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네요. 오빠, 그만 서 있고 들어와서 이야기해. 그렇게 저는 한껏 부푼 마음으로 여자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 나 오빠랑 10년 만나면서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많았어. 오빠랑 있으면 너무 편해. 근데 정말 편하기만 해.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그럼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네가 원하는 사람으로 맞춰보려고 내가 노력할게. 그렇게 1시간을 매달리니 여자친구가 그러네요. 오빠, 나 사실 다른 남자 생겼어. 그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어. 미안해. 라고요. 마음을 접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참 요즘처럼 많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는 연애를 하는 동안 따뜻한 마음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상대는 그 마음이 독, 부담이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함이 지속되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일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일까? 내가 너무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준 것이 잘못이었을까? 한동안은 내 머릿속을 흔들던 질문들이 어느샌가 차분해지기 시작하네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문장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보란듯이 잘 살아내겠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은 참 어렵지만 한번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더 주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 것처럼 멈출 수 있고 멈추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제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와 채찍을 건네기로 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더 성장하리라 다짐을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면서 못 만났던 지인들도 만나고요. 그러다 보니 훌쩍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네요. 이따금씩 전 여자친구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많이 사랑했던지라 잘 살기를 누구보다 바랬지요. 어느 날 친구놈이 전화가 오네요. 야, 잘 지냈냐? 동호야, 오랜만이다.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냈지. 너는 잘 지내? 나도 뭐 그럭저럭이지. 요새 진이 소식 들은 거 있어? 라고 갑자기 물어보네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 전 여자친구가 결혼한다고 친구놈이 조심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울컥도 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잘 됐다. 진이도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하며 친구놈과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기로 하고 전화를 그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울어 제꼈는지 아침에 회사에 가서 다들 어제 라면 먹고 잤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진이 결혼 소식을 듣고 저는 한 번 또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왕 결혼하는 거 잘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저도 몇 달 뒤에 친구놈이 소개팅을 해준 친구랑 잘 돼서 서로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너무 친한 친구라 저도 이제는 용기 내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네요. 그 여자친구는 저랑 사귀는 내내 저에게 먼저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정말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진지하게 만난 사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전 여자친구를 잊어가던 찰나에 갑자기 새벽에 정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오네요.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번호, 바로 전 여자친구였어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 처음에는 받지 말까 하다가도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한지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 나야. 잘 지냈어?
아, 진이구나. 잘 지냈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동호 통해서 들었어. 축하해. 차마 갈 용기는 나지 않아 마음속으로 축하를 했네. 그랬구나. 그냥 갑자기 술을 마셨는데 우리가 자주 가던 곳에 와서 오빠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을 해봤어. 아, 고마워. 잘 살고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라고 끊으려는 순간 갑자기 저에게 잠깐 만날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차마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온다길래 처음에는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으로 집으로 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만났고 서로 한참을 추억 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추억의 진이도 잊지 않았구나 싶어서 내심 기쁘기도 했고요. 여자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 많게는 두 번 저희 집에서만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연스레 잠자리도 하게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횟수가 많아지고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진이에게 솔직히 말을 했어요. 진이야, 내가 정말 미친놈이야. 너 결혼한 거 아는데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정말 미안하다. 우리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 라고요. 그랬더니 진이는 자기 이혼한 지 한 달이 되었다네요. 결혼하자마자 전 남편이 폭력성이 심했는지 싸울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자기도 때렸다고 해 바로 이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한 거고요. 저는 사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네가 연락이 와서 내가 거절을 할 수 없어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 서로에게 좋지 못하니 그만하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지 않기로 했지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같이 잠자리를 할 때마다 진이 생각으로 온종일 뒤덮었어요. 집에 오면 찐이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같이 누웠던 침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죠. 이런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진이에게 달려가 우리 다시 만나보자고 했어요. 진이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연인처럼 옛날로 돌아가서 사랑을 했죠. 그게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제 마음을 꺾을 수 없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많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진이는 꼭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하고 저는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조금씩 넓혀가자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께 결혼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제 힘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싸우다 진이가 이렇게 하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에 겨워서 살 만큼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빨리 아이도 가지고 싶고 이제 저도 외벌이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연봉이 되어서 진이에게 이야기를 건넸죠. 자기야, 이제 우리도 애기 가질까? 지금 내 연봉이면 충분히 외벌이로 살 수 있잖아. 오빠, 나는 우리 둘이 좀 더 즐기다가 가지고 싶어. 조금만 더 있다가 아이 갖자. 라고 하길래 아직 우리 둘이 좋구나 싶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죠. 그때까지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찐이는 저희 부모님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 저희 집이 딸이 없는데 딸처럼 알뜰살뜰 엄마 아빠를 챙기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너무 예뻐 보였죠.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신데 저희가 큰 집이라 제사를 꼭 지내는데 제사 때 먹어본 전이 너무 맛있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 만들어 달라고 애교도 부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딸이 없어서 그런 진이 애교에 음식이나 전 등을 엄청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이를 좁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저희 집에 엄마 아빠가 처음 오던 날 진이는 그날도 엄마 아빠가 가실 때가 되어서야 들어왔더라고요.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진이야 왔구나. 얼굴 꼭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왔네. 라고 저희 어머님이 말을 건네니 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엄마 아빠랑 집으로 가시고 저는 진이랑 둘이 이야기를 했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는지 물어보는데도 딱 잡아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사건이 터졌어요. 회사에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니 어떤 말끔하게 생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누구신지 저를 찾으신다고 해서요. 아, 안녕하세요. 박진희 씨 아시죠? 네, 저희 와이프인데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이 남자분은 강남의 유명한 룸사롱에 있는 총괄 매니저라고 소개했어요. 찐이의 가명은 나타샤로 강남 신사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명 1순위라고 하네요. 근데 돈을 가불해놓고 가게도 나오지 않고 잠수를 타길래 물어물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겠죠. 빌린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값을 받은 돈이 자그만치 1억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사기인가 싶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증거를 대보라고 하니 제 와이프가 다른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키스하는 사진 거의 다 벗지만 않았을 뿐 남자 무릎 위에 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네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니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나간 거 보니 저랑 결혼한 의미가 없었네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무작정 나왔어요. 먼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진이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를 찾아갔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오빠, 죄송해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둘 사이에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라고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아시게 된 거 진이가 오빠랑 결혼한 목적이 사랑이 아닐 거라고 하네요. 알고 봤더니 빚이 많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랑 결혼했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면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다고요. 근데 더 무너지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께 해온 것들이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이나 전들은 당근마켓에 갔다가 돈 받고 팔았더라고요. 저한테는 친정집에 가져다 줬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해서 가져다 줬다 그랬는데 일부러 엄마한테 전을 많이 붙여달라고 해놓고 그거를 돈 받고 당근마켓에 팔았더라고요. 그때가 딱 추석 때 이맘때쯤이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해놓고 팔았던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할까봐 친구 아이디로 사용했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가장 아끼던 반지나 폐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갖다가 훔쳐서 금은방에 팔았대요. 이런 거 가져가도 우리 어머님은 멍청해서 모른다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자꾸 반지나 뭐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어머님, 어디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라고 항상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다 와이프 짓이었더라고요. 부모님 안 계실 때 몰래 들어가 미리 와 있는 척하고 집에 있는 뭐 돈 될 만한 물건부터 음식들과 심지어 사놓은 과일까지 싹 다 자기 차에 가져다 놨나 봐요. 그냥 돈 되는 건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우선 오늘은 출장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근처 모텔로 가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 실컷 만져보게 해줘야지 싶어서 계획을 짰어요. 일부러 친구한테 부탁해 진이 앞에서 전화로 좋은 투자건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했죠. 그때부터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네요. 오빠 뭐 좋은 소식 있어? 왜 이렇게 요새 통화를 자주 해?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땅 있잖아. 그거 재개발 될 거라고 해서 옆에 더 살려고 생각 중이라 친구가 거기 좀 투자하고 싶다고 하네. 아 정말? 그 어머님 아버님 유산으로 받으신 땅? 응, 내 대학 동기가 부동산 하잖아. 근데 거기 재개발 들어갈 거라고 미리 쌀 때 사놓으라고 그러네. 왜, 자기도 생각 있어? 라고 미끼를 던졌죠. 옳다구나 싶었는지 바로 아 정말?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어딨어? 자기는 없어? 라고요. 나는 이 집 들어올 때 다 보태서 없지.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아까워서 지금 투자 좀 받아서 살려고 하나 봐. 요새 금리 너무 높으니까 좀 투자 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아마 거기 재개발되면 한 10배는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도 좀 그럼 자금을 구해봐야겠다면서 그러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아마도 어디서 돈을 또 땡겨왔는지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놈이 부동산에서 부탁해서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렸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바로 제 계획에 돌입했어요. 집도 내놓고 없는 사이에 다행히도 좋은 분이 나타나서 바로 계약했어요. 그렇게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와이프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저는 모든 짐을 다 부모님네로 옮겼고 와이프 짐도 싹 빼서 현관 앞에 놨어요. 집에 새벽에 왔는지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거든요. 전화가 불티나게 오네요. 그렇게 하루 동안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 탔어요. 저희 부모님 전화기도 다 꺼놓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와이프가 투자하려고 낸 8천만 원은 제가 가져가야 마땅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와이프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어요. 이 집도 무리해서 산 거라 위자료로 생각하고 받으려고요. 돈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정말 한 마리의 사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한테 사기꾼이라니. 너 같은 새끼랑 산 자기가 호구라느니 사랑해서 자기가 결혼한 줄 알았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짓거리도 했겠지. 나가. 라고요. 사랑한 사람한테 또 그 부모님한테 어떤 여자가 그러겠습니까? 시댁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가 팔아 돈 챙기고 심지어 반찬까지 반찬 가게 하는 것처럼 꾸며서 팔아 넘기는데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여자와 저는 개 같은 싸움과 함께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이다 결말은 아니었지만 이로써 저는 충분히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돈을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돈으로 똑같이 복수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10년 동안의 사랑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네요. 후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셨나요? 저 40대 아저씨랍니다. 저를 혹여나 잊어먹은 건 아니겠죠?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쓸까 말까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한자 한자 적어가던 것들이었는데 다시 또 제 이야기를 쓰려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익명의 힘을 빌려 후기를 남겨봅니다. 그 뒤로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와이프는 자기 돈 돌려달라고 하루 종일 저를 달달 볶고 저희 집을 달달 볶았지요. 저는 와이프 회사, 친정, 친구들 모두에게 그 술집 매니저한테 받은 사진을 뿌렸어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와이프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받았던 8천만 원에서 딱 1천만 원 빼고 다 돌려줬어요. 저 사람도 살 길은 찾아야 싶겠다 해서요. 1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말 저에게 복이 찾아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시골의 땅들을 유산으로 받으신 부모님께서 정말 그 땅에 리조트가 크게 들어올 계획이라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옛날부터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해보라고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 꿈이 원래 요리를 참 좋아해서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접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가 돼서 그동안 집에서 혼자 갈고 닦았던 실력과 아시는 분이 레스토랑을 크게 해서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조그만한 땅을 사서 카페 앤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부모님한테도 나눠드리려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전 와이프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울며 불며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부모님에게도 무릎 꿇고 자기가 빌겠다면서 제발 자기를 받아달라고요. 어디서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당장 나가달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와 있는 곳에서도 계속 빌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당장 나가라고 끌어낸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신데 너 같은 애랑은 한순간도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요. 얼굴조차 역겨워서 보기 싫다고요. 그 뒤로는 간간히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절해서 지금은 뭐 지방 가서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빚 갚느라 힘들겠죠 뭐. 또 술집 나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요. 참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하네요. 열심히 살다 보니 제 인생도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후기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사이다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10년 내내 한 여자만 사랑했던 저로서는 마음 한켠이 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 없이 이혼한 게 낫기도 싶었네요.
여러분들은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